여러분, 요즘 서울 전세 시장 정말 이상하죠? 아파트는 전세 대란이에요. 전세 매물이 없어서 막 전세값이 뛰고 있고요. 빌라는 거꾸로 역전세. 그러니까 전세 사기가 무서워서 전세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요즘 은행이 전세 대출 규제한다 이런 말 있죠? 또 국회는 최근에 전세 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전세 관련 뉴스가 지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전세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전세예요. 그러니까 한국 특유의 제도라서 다른 일컬을 영어 단어가 없는 거죠. 이 전세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전세, 이게 뭐가 문제인지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전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제가 경제부 막내 기자 시절에 저희 부장이 저한테 던졌던 질문인데요. 전세는 사금융이야 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목돈을 대출해 주는 거죠. 그것도 무이자로. 예전엔 은행 문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것 같아서 집을 사고는 싶은데 사람들이 은행 가서 대출을 받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집주인은 목돈을 싸게 빌려서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좋고, 세입자는 월세 부담 없이 좋은 집에 살 수 있으니까 일단 서로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전세가 엄청 오래전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습니다. 이게 연구에 따르면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생겼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때 부산, 인천 이런 개항지로 인구가 막 유입되니까 집값이 치솟았죠. 그래서 일부 집주인들이 전세를 놓아서 집을 살 돈을 충당했다. 이게 바로 시발점이라고 합니다. 전세가 생기면서부터 전세 사기라는 게 생겼죠. 이 전세 사기의 역사도 엄청 오래됐습니다. 제가 동아일보에 1939년 기사 찾아봤는데요. 주택난을 기화 삼아서 전세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월세집인데 그 집주인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속여서 10명이 넘는 사람한테 전세금을 가로챈 그런 사기범이 잡혔다는 기사가 있어요. 예전부터 전세는 많았고 그만큼 사기에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전세 보증금은 사실 보통 사람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뭘 믿고 집주인한테 빌려줘요? 지금은 그래도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 집 주인이구나 확인은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는 사실 집주인에 대해 아는 게 없죠. 사람들은 집주인한테 왜 계속 그 큰 돈을 그냥 빌려주고 있을까요? 집주인의 신용도라는 건 사실상 세입자 보증금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어요. 내가 세입자인데 전세 만기가 끝났어. 그러면은 그 보증금 누가 돌려줄까요? 집주인? 집주인 아니에요. 제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가 그걸 대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 유명한 유튜버가 자기가 전세 사기를 당해서 전세 보증금을 빼지 못하게 생겼으니까는 다른 세입자를 막 구하려고 논란이 됐던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세입자는 만기에 자기 보증금만 돌려받으면 돼요. 애초에 계약할 때부터 집주인 신용도까지 그렇게 챙길 필요가 없죠. 어떻게 보면 전세값이 만약에 계속 오른다 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다음 세입자 보증금이 내가 받아야 할 보증금보다 더 높을 테니까. 이렇게 전세값이 계속 오르면 보증금이 떼일 염려가 없고, 또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보장만 있으면 집주인들은 집값 오르니까 전세를 줘서라도 사야지 라면서 전세 매물을 계속 공급하고, 이 두 가지 조건, 집값이 계속 오른다, 전세값이 계속 오른다, 이것만 만족하면 전세는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전세가 언제부터 가파르게 늘었냐? 80년대 후반쯤부터 아주 빠르게 늘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는 임대를 사는 건 대부분 월세, 예전에 사글세방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전세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예요. 그러면 1980년대 후반에 뭐가 있었냐?
우리나라에 돈이 넘치던 시절이었어요. 이른바 삼저호황이라고 하죠.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 엄청나게 하면서 경제가 성장을 했고, 그러면서 사람들도 눈높이가 높아진 거예요. 아파트라는 게 있네? 나 저 아파트 너무 살고 싶다. 이런 욕구가 이때부터 생겨난 거죠. 그리고 집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출받기 어려우니까는 전세 끼고 집 사자. 이런 갭 투자가 아주 성행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전세 수요도 엄청나게 늘고 동시에 전세값도 급등합니다. 그래서 이때 드디어 전세 대란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물론 역전세난이라는 것도 있죠. 1998년,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 1년 뒤에 역전세난이 터집니다. 실업자가 넘치는 거잖아요. 나 직장에서 잘렸어. 근데 내가 가진 거의 전 재산이 전세 보증금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빼서 더 싼 전셋집으로 옮기고 그 돈으로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전세 보증금 내놓으세요 했더니 그 보증금을 못 내주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들도 난리일 뿐만 아니라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망하게 생긴 거죠. 이렇게 역전세난과 전세 대란은 사실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역전세난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부동산 시장 너무 안 좋네 해서 주택 공급이 자연히 줄게 돼요. 나중에 가면은 이거 뭐야, 나 전세 살아야 되는데 전세 살 집이 없네 해서 또 전세 대란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역전세난, 주택 공급 줄고 전세 대란,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후반이 되자 다시 전세값이 또 뛰기 시작합니다. 전세값이 뛰면 당연히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정부가 택한 아주 손쉬우면서도 파격적인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전세자금 대출이죠. 이전에도 전세 대출이라는 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대출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그때는 연대보증을 세워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빚을 못 갚게 되면 이걸 대신 갚아줄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전세 대출 그냥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2008년 말에 정부가 전세 대출 보증 한도를 확 올렸어요. 이게 뭐 소득을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신용도를 보는 것도 아니고 전세 계약을 맺으면 전세값의 80%까지 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은 목돈 없어도 그냥 전세 대출 받아서 사실상 은행에 그 이자만 내면서 전세를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서민들은 아주 행복하게 전세로 잘 살 수 있게 됐을까요? 부동산 시장에 아주 거대한 거품이 몰려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세의 본질은 사금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기업이 보증해주는 저금리 대출을 대주기 시작한 거예요. 불이 붙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땔감을 계속 대주는 셈이 되는 거죠. 전세 사기꾼들이 요즘처럼 활개를 치는데도 전세 대출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이 뭐냐? 신축 빌라의 감정평가 가격을 부풀리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한 3억짜리 집이야. 그런데 신축 빌라라서, 새로 지어진 빌라라서 시세가 나와 있는 게 없어. 그러면은 감정평가사랑 짜는 거예요. 감정평가 결과 이 집은 5억이다.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부풀리는 거죠. 그리고서 전세 살려고 온 사람한테 전세금을 뭐 3억 5천, 4억 이렇게 바가지를 씌우는 거예요. 80%는 대출이 나오니까 뭐 나쁘지 않네 하고서 덜컥 그 전세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팔면은 매매가가 3억밖에 안 나오는 데네? 깡통 전세인 거예요. 전세 보증금보다도 집값이 알고 보니 더 낮았던 거죠. 이런 식으로 빌라를 수십 채, 수백 채를 사고 이걸 다 전세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기꾼들도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금방 탄로날지 몰랐을 거예요. 왜냐? 전세값이 한동안 계속 올랐거든. 만약 전세값이 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고
전세를 살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 이 보증금 자기가 내주지 않고 다음 세입자가 내주게 계속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전세 시장이 계속 좋았으면은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일이 없이 사기극이 아마 계속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전세값이 떨어지고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그런 역전세 난이 닥쳤죠. 그러자 이 사기꾼들이 설계했던 구조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지금 이 전세 사기 사단이 나고 만 겁니다. 전세 대출을 더 많이 내주는 정책, 결과적으로 전세라는 제도를 계속 유지시키는 데는 엄청나게 기여를 했지만 그 부작용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문제라는 거 다 알아요. 웬만한 전문가는 다 압니다. 그런데 아무도 전세 대출 없애자 라고 말을 못 하죠. 왜? 보통 전세 대출 받는 사람은 세입자잖아. 그러면은 서민일 확률이 높잖아요. 무주택 서민 약자를 지원하지 말자 이런 말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부도 야당도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그리고 전세라는 제도 자체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계 부채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 가계 신용이 1896조 원에 달한다. 사상 최대다. 막 난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전세 보증금은 빠져있는 수치예요. 집주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전세 보증금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아무도 몰라요. 아마 수백조 원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전에 어떤 연구기관에서는 1000조 원쯤 될 거란 추정치를 내놓은 적도 있어요. 아니 가계부채가 이렇게 걱정이라면서 왜 전세 보증금 쌓이는 건 이렇게 놔두나요? 왜 계속 그냥 전세로 많이들 살라고 쉽게 대출도 내주고 그러나요? 결국 필요한 거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물량을 훨씬 늘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그거 너무 사회주의적인 발상이야 라고들 얘기하세요. 아니 근데 저는 빚 내서 전세 살아라 라고 부추기는 것보다는 훨씬 이게 맞는 전공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거 안정은 사실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그렇게 쉽게 사람들이 민간 전세 시장에 의지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이젠 좀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 한애란이었습니다.